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21년도 실제 이제 출제 문제고요. 뭐 앞에 한번 2회 정도 우리가 풀어봤지만 어때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딴 거를 뭐 이제 또 이걸 보면 또 반복되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교재는 볼 필요 없고 우리 이제 풀었던 문제들만 반복하시면 뭐 충분히 우리가 수업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했죠. 다음 중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제회계 기준, 각국의 회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회계 기준이 있고 남의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예 이제 통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이제 절감이 돼버렸다. 그래서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됐죠. 근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졌다? 이건 뭐 무슨 근거입니까? 왜 신뢰성이 낮아집니까? 국제적 합작 계약 등에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이제 증가가 됐다. 뭐 보면 다 재무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 재무제표라도.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 활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정도 다 이제 비슷한 회계 기준을 갖게 되니까 뭐 홍콩 또는 뭐 싱가포르, 뭐 미국 이런 데 상장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 조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됐다는 거죠. 이거 뭐 2번은 좀 잘못돼 있죠, 문장이. 재무제표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에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기본 과정은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기본 과정은 계속 기업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내년에 문 닫지 않고 계속 간다 이런 가정 하에 이제 우리가 회계 이론이 전개가 돼요. 봅시다. 기본 가정이란 회계 이론 전개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의미하는데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청산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 기업의 가정에 근거하지 말고 그 재무제표에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를 기록할 때는 청산 가치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 적합하죠. 그죠? 청산을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청산 가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자산부채 그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목적 적합성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갖춰야 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지만, 맞죠? 개념체계에서 규정하는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근본적 질적 특성일 뿐이죠. 기본 가정은 딱 하나만 있다니까요. 재무회계 개념에서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이제 going concern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going concern 이렇게. 다음은 이제 3번이죠.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서 기록되는 포괄손익계산서 기본 요소는 수익비용. 맞죠? 수익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그 다음에 광해수익 정의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이 포함되고요. 비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실도 포함하죠. 유가증가 평가에서 손실 나면 우리가 재무제표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죠. 수익의 발생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 요거 뭐 회계 처리해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은 표시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봐요.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계속 기업의 가정, 고잉 컨선의 가정이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우리 표시할 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매출 채권 이렇게 기록하고 100억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0억 이렇게 해서 실제 90억 이렇게 장부가액을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돼 상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계라는 건 퉁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상계됐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러나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건 결국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더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이지 이것을 상계하는 개념이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기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이런 건. 이건 상계 표시가 아닙니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발생지표를 하니까 그걸 현금흐름표 바꿔주는 것이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뭐 유사한 것끼리 통폐 앞에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12월 말 결산법인의 주식회사 3일의 3분기 중간재무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3분기. 이거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뭐 1번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보고 이건 자본 변동표에 대한 내용인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3분기잖아요. 3분기라면 이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중간 기간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서로 비교한다. 이게 손익계산서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는 똑같아요. 이게 똑같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 누적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해 현금흐름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기간을 한다는 거예요. 현금흐름표는 자본변동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려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손익계산서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는 당회계연도 이거 분기, 중간기간과 누적기간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하라는 얘기고 또 재무상태표도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9월 30일이 끝이잖아요. 이 3분기는. 그죠? 9월 30일 끝이. 근데 비교를 어느 시점하고 하느냐 하면은 작년 9월 30일에 안 해놓은 거예요. 연말, 직전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와 비교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못한 문제에서는 이거를 9월 30일로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9월 30일까지 얼마나 자산, 부채, 자본이 변화가 됐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목적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항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지금 뭘 알아보라는 거예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과 항상 비교가 되면서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재고자산,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은 유형자산 이렇게 비교를 하죠. 자, 봅시다.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 목적의 토지. 이 땅은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사용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맞죠.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는 엔진. 그 엔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완성한 다음에. 팔 거라고요. 그럼 재고자산 맞아요. 여기는 제공품인 것이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분양사업을 위해서 신축하는 건물. 그 건물 이 회사가 쓸 거예요?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고라고. 의료회사 공장의 일부를 폐쇄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설비자산. 의료회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설비자산 왜 들고 있었던 거예요? 팔기 위해서? 아니,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있었지.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이제 4번입니다.